네, 안녕하세요. 부트스트랩 4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개발 강의,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소개하면 먼저 강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2017년 웹 디자인 플랫폼 부트스트랩 4의 활용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강의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랩 4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히 웹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국내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해서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트스트랩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부트스트랩을 전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차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또한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트스트랩 4만 잘 익혀 놓으시더라도 사실상 거의 현존하는 웬만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정도로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트스트랩 4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TML, CSS, JS, 이 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익힘으로써 이 부트스트랩 4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부트스트랩 4는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부트스트랩 4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원리인 HTML, CSS, JS까지 전부 다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본 개념에서 웹 디자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기소개 웹사이트 만들기 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웹 개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개발해보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대상 학생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컴퓨터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학생, 마찬가지로 대상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직 및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학생, 또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겁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장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라든지 어떻게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한 학생이라면 전부 다 대상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사양을 갖춘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겠고요. 사실 웹사이트 개발같이 정말 준비물이 딱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야가 별로 흔치 않아요. 웹 개발 쪽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양만 갖춘 컴퓨터만 있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 흥미와 근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강의를 신청해서 아니면 이제 우연치 않게 혹은 강제적으로 듣게 될 때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사실 이 흥미와 근성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특히 이렇게 웹사이트 개발과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러한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없이, 즉 근성과 흥미가 없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사실상 크게 많이 얻어갈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난 이제 어떠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 난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한번 사업적으로 성공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말 흥미와 그리고 자기가 배워야 되는 그 이유,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더욱더 많은 근성을 갖추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웹 디자인,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이 웹 디자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그래픽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네이버 같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을 하자마자 그 브라우저 내에서는 어떠한 그래픽이 보이죠? 로그인 창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창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딱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래픽 자체를 다 총칭해서 웹 디자인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겠죠.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그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웹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정적 페이지라는 것은 접속할 때마다 동일한 고정된 어떠한 형태, 바뀌지 않는 형태의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정적 페이지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기소개서 페이지 같은 게 바로 이러한 정적 페이지가 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작성된 어떠한 제 소개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적인 내용만을 보여주면 된다는 측면에서 정적 페이지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런 정적 페이지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소개서 페이지뿐만 아니라 회사 소개 페이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떻게 소개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적 페이지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과 같이 사용자의 어떠한 입력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페이지를 의미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아니면 로그인을 한 뒤에 메일을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그 사용자한테만 해당되는 어떠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발하는 페이지를 바로 동적 페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선행돼서 만들어져야 될 게 일단 웹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로그인 폼, 회원가입 폼 같이 기본적인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작업이 되어야지 이제 그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로그인 기능 같은 것들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한 사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메일을 사용하고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그런 전반적인 어떠한 동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러한 동적 페이지들의 기능을 입히기 직전에 사실상 이러한 정적 페이지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 정적 페이지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제가 동빈나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유튜브에다가 배포를 했던 JSP 게시판 만들기 강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동적 페이지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강좌에서는 이제 정적 페이지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사실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웹 개발을, 즉 웹 디자인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강좌가 지금 바로 이 강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보다 정말 다이나믹한 어떠한 동적 페이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 JSP나 PHP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이제 이러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등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JSP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다가 무료 강의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뒤에 그런 거를 듣거나 하면은 아마 편하게 웹 개발 전체를 한번 다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강의에선 이렇게 정적 페이지만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정적 페이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웹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정적 페이지만을 개발하는 웹 디자이너와 동적 페이지를 개발하는 서버 프로그램 개발자가 나누어져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강의는 이제 보다 웹 디자이너의 측면에서 그렇게 웹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JS, 자바스크립트의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이 HTML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담당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웹사이트에 어떠한 틀을 잡아주거나 웹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어떠한 정보들을 다 이 HTML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웹사이트 내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웹사이트에서 출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 안녕하세요란 말 자체는 이제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작성한 뒤에 이제 그 글자를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글자의 색상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이 CSS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즉 쉽게 말하자면 웹사이트의 내용을 담당하는 문서에 CSS를 입혀서 디자인까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출력한 뒤에 그 문자의 크기나 색깔까지 바꾼 뒤에 이제 그 글자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동하고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소 기능적인 요소들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막 움직이거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고 싶을 때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3가지가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어떤 문자를 작성한 뒤에 그걸 이제 꾸미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는 전부 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한 개의 완전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루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넘어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웹 디자인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용자가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문서들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회사 소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설명하는 어떠한 소개 페이지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해당 소개 페이지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문서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웹사이트, 즉 서버는 다시 우리한테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단순하게 보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즉 그 파일들을 보내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파일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 눈에 그 해당 회사의 소개 글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웹사이트는 동작을 해요. 이게 바로 웹사이트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접속하는 웹사이트에서 하는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맞는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것, 이게 바로 웹사이트의 동작 과정이고요. 이제 우리는 웹사이트 자체를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러한 웹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직접 개발을 해서 어떠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모두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디자인 무료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보다 디자인적인 측면, 즉 CSS에 더 초점을 맞춘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보다 예쁜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부트스트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이 트위터에서 일하고 있던 개발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부트스트랩이고요. 현재는 이제 그 효율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개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소개 강의에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웹 개발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밥은 거르지 말고 코딩을 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개발자이고요. 다소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멘토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고 캠프에서도 강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주로 웹과 관련한 개발 활동을 많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웹 개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게 될 기술이라고 한다면 바로 웹 디자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웹 디자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떼고 가자. 아무리 웹 디자인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웹 디자인 기술 하나만큼은 보다 전문성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만들게 될 웹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미리 만나봄으로써 이번 첫 번째 강의 소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웹 디자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전부 다 갖추게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론 총 3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프로젝트는 총 3개이고 각각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웹사이트입니다. 이 자기소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위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읽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된 웹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프로젝트이고요.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의 포트폴리오
경력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기소개서 웹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만든 이후에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 웹 디자인을 진행해 볼 겁니다. 상당히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이벤트 페이지, 그 다음에 블로그 페이지, 회원 페이지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그인, 로그아웃, 관리자 정보 수정 페이지까지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아래쪽에는 하나의 그래프가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는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만을 추천해서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겁니다. 블로그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아래쪽에 한 개의 그래프가 출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 보셔도 반응형 웹으로 정말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웹이 적용이 되어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크기를 줄여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템플릿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차근차근 다 개발을 해 볼 겁니다. 네,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바로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 포함된 형태의 하나의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커뮤니티 웹사이트 또한 개발을 해 볼 거예요. 이 커뮤니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 관리 부분과 자유 게시판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웹 디자인으로 사용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형태로 개발을 해 볼 거고요.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글쓰기 이러한 기능을 제외하고 웹 디자인 측면에서 게시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자유 게시판을 포함해서 Q&A까지 다 이러한 페이지를 개발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프로젝트가 존재하고요. 이 3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 반응형 웹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크기가 줄어들어도 스마트폰, 데스크탑, 어떠한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더라도 모두 정상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다 이렇게 개발을 해 볼 거고요. 이렇게 3가지 프로젝트까지 다 거치시면서 모든 것들을 직접 하나씩 소스코드를 입력해서 개발을 해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전부 다 총 3가지 프로젝트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제 강의를 통해서 함께 개발을 해봅시다.